알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네. 그냥 우리 지금 할 게 많아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 먼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보겠는데요. 뭐 1년 뒤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뉴스를 도배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걱정이 들어서 됩니다. 하여튼 뭐 내년에는 내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잠깐 해보면 지금 이제 지역 순회를 해요. 이번 주말부터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충남권 이제 그 전당대 투표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지금 이게 전당대에 약간 이제 초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신천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난 주말 정도에 나오고 있는 지금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김선희 최고한테 여쭤보는데 이 김민석 후보는 약간 하락세고 지금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를 만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압도한다 이건 아닌데 이 신천지 논란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신천지 논란은 아직은 그 추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증거를 아직 내놓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내놔야지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 내놓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김민석 후보가 지금 쫓기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반전의 카드를 좀 내민 거라고 봐요. 이거 왜냐면은 어쨌거나 아무리 경선이라지만 네. 이 얘기를 했을 때 타격을 네. 입는 건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전체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신천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공당이야? 그거 해산해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좀 의아한 게 사실은 네. 지난해 말에 뭐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관련이 있다 얘기 네. 나올 때 사실 정계에서는 저게 국민의힘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냐. 네. 쟤네는 어차피 종교단체라는 애들이 정파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이익 따라가지고 네. 이 당도 저 당도 다 갈 텐데 네. 저기 저만큼 했으면 민주당은 안 했다고? 네. 라고 보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 지금 6개월이 넘도록 그 얘기는 아무런 한마디가 없다가 이번에 김민석 후보가 딱 이야기를 하니까 네. 민주당에 집단 가입한 뭐 의혹이 있다 이러니까 바로 합수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때 맞춰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그러면은 여당 봐주기 하면서 묵혀놨던 건가? 캐비넷에 넣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가? 이거 의혹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정도까지 나온 이상 이건 더 이상 경선용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정교 유착이다. 그래서 저희 종교도 신천지만 따질 게 아니에요. 통일교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민주당에 어떠한 종교단체가 개입을 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맥락이 이제 똑같은 네,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수사해라. 바로 네. 즉각. 그럼요. 아니, 제대로 그러니까 수사해야죠. 이거 특검을 그때 약간 한다고 했다가 유야무야 돼버렸어. 네. 이 사건 자체가 그때 장동혁 대표가 이거 관련해서 그때 그 뭐 단식도 하지 네. 않으셨나요? 통일교 네, 특검 사실 통일교가 그 국민의힘과 연관이 있다는 설이 퍼졌을 때 국민의힘 대다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해했습니다. 네. 통일교라는 태동이 김대중 정부가 이제 통일에 대해서 막 외치면서 네. 그러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또 했고 네. 통일교 한학자의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용산구에 출마한 이력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을 봤을 때 통일교는 우리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다. 네. 그래서 통일교의 그 본부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죠. 네. 현 정권의 내각 인사들 중에 적어도 4명 이상이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 우리한테 돈을 받아갔다. 그 리스트가 있다. 근데 특검이 여기에서는 우리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네. 일방적으로 그 묵살을 시킨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신천지 논란도 또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합수본에서는 신천지의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역이 연관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 네. 일부 지역이 어딘지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럼 김민석 의원이 왜 못 밝히겠어요? 일부 지역이 나를 지지하는 지역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못 밝히는 겁니다. 네. 그 일부 지역에 있는 뭐 지역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친청계라고 하면 밝히겠죠 바로. 그래서 이거를 과연 못 밝히고 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 그 김성열 최고위원님처럼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신천지 논란까지는 크게 불붙는 건 없고, 근데 김민석 후보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선명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그러면 송영길하고 합칠 것이냐? 송영길하고 합치면서 송영길 후보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다음 후임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큰일 날 소리. 아니, 논평, 예측.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올리셨어요. 그 신천지가 공짜로 하겠냐, 표값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 과천, 고양, 가평 다 신천지 또 가평은 통일교가 되겠죠. 주민 반대로 막힌 종교시설 허가를 풀려고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단시킨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확인된 숫자가 6만 5천 명이고 민주당 쪽은 수사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표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당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전설 6기의 여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격적인 좀 수사를 해야 돼, 좀 철저한 수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오늘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제주 아니 해운대에 계신 우리 김성열 최고위원의 팬께서 해운대 아줌마가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있나 봐요. 올리. 아, 최근은 팬 정치가 돼야 되겠죠. 이 이민찬 위원장 같이 집에 팬이 계시니까. 집에 있죠. 네, 집에 계시니까. 근데 한마디만 보태면 네. 그 실무를 많이 뛰어본 입장에서 이런 종교 단체들의 욕은 계속 있었어요. 실제로 선거를 하다 보면 내가 맞아. 10,000표 가지고 있다, 20,000표 가지고 있다 맞아.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요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신도 수당 10,000원씩 개선을 해달라라는 현금 박치기를 하자는 분도 있어요. 아니 정말 있어요, 정말로. 있죠.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분들이 있고 대부분은 뭐냐면은 종교시설 건립 문제에 관한 인허가 문제예요. 이게 종교시설을 건립을 하는데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왜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엄청난 민원.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거를 그 관청에서 인허가를 해주느냐의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좀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리로 삼아서 이 사람들이 와서 내가 너 당선시켜 줄 테니 그거 좀 지어주자. 이거 진짜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물론 그 검은 거래를 잘라내죠 대부분은. 네. 왜냐면 나도 그랬다가 감옥을 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아. 이렇게 합수본이 이 정도까지 잡았으면 이거는 끝까지 해서 밝혀내라. 여기서 또 중간에 하다 말고 뭐 밭에다가 하드 버려가지고 모르겠다. 뭐 아니면은 까르띠에 뭐 이런 거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말씀. 그런 수사 과정에서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전재수원 그 사건 그냥 묻을러 있던 거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근데 그렇죠. 내사 사건 번호를 붙임으로써 그나마 당시 수사팀 있는 검사들이 이걸 발굴해낸 건데 뭐 이제 뭐 수사 결과는 뭐 유야무야 돼버렸지만은 뭐 그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런 의심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뭐 약간 격가집니다만은 우리 요즘에 그 정청래 대표의 그 뭐지 이 슬로건이 그거더라고요. 정알찍, 알정직. 알정찍. 알았어. 어. 정청래 찍을게. 네 맞아요. 저거더라고요. 알정직입니다. 진짜 그러더라고. 맞아. 알겠어. 정청래 찍을게라는 건데 여기에 그렇게 대답을 하신 분이 김부선 배우가 최근에 이분의 유튜브를 보면 제가 뭐 내용을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썸네일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정청래 후보를 약간 지원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득이 되나요? 이슈는 되겠죠. 아, 남방열사로 불리는 김수선 씨가 과거에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반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근데 뭐 홍보를 깔았겠죠. 득이 되려면 이 알겠어 정청래 찍을게가 하나의 밈으로 가야 되는데 네. 김부섬 그 배우의 발언처럼 알겠어 정청래 찍을게 정청래 찍을게 알겠어 이러면 이게 거기로 지금 다 웃으시잖아요. 빵빵 터지시잖아요. 이걸로 밈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 선언하는 다른 분들도 이 밈을 찍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어. 정청래 찍을게. 정집불에서 해주세요. 그런 거. 네? 고정을 엄청 노리는 모양인데. 아 진짜 거기서 있었어요. 진짜. 알겠어. 거기서 할게. 참 하여튼 뭐 잠 좀 깨시죠 여러분. 네. 그 참 진짜 김영민 최고 그러니까 우리 보실 때는 부시장 보실 때는 진짜 이런 사례가 있었었나요?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편 몰아줄게 약간 뭐 종교단체가 표를 어떻게 몰아줘요, 근데? 그러니까 나도 그게 뭘 몰아주면은 몰아줬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죠. 네. 없죠. 그런 제가 선거를 경험한 바에서는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게 네.
김민석 전 총리께서 뭘 들었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죠.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계엄을 할 것처럼 했던 것도 어디선가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아침 박지원 의원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때도 계엄을 갖고 경고했을 때 자기가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괜히 역풍분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실제 정보가 있었더라.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민석 총리가 그걸 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뭔가 정보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총리로 있으면서 가졌던 수사 정보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것들을 오픈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거에 잠깐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영에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뉴 이재명으로 대변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과거에 있었던 구민주계를 싫어하는 사람들 간의 전쟁을 하는 걸 보면 항상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끄집어 와요. 중간에 꼭 대장동?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 대장동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반대 있는 사람들 비토하던데 이재명 대통령과 한결에서 같이 얘기하겠다는 김민석 전 총리가 나와서 하고 있는 행동은 과거에 자기들이 비판했던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떻게 돌아갈까?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에 보니까요. 김어준 꽃에서 돌린 여론조사가 있어요. 오늘 좀 전에 그 오늘 오후에인가 기사 나서 뽑아봤는데 ARS로 보니까 김민석 39, 정청래가 34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온 거죠. 엄청? 네. 예. 근데 꽃에서 보니까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약간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김어준 씨는 약간 정청래 후보를 좀 지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서 약간 여론조사 꽃에서도 정청래가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거기에는 못 미치더라고. 근데 일부러 약간 이랬나? 거기는 일단 바이어스가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오차범위 내인 것 5차범위 되죠. 같고 이게 제일 좋은 수치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앞서고 있는 것보다 한 4, 5% 떨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최고위원 후보를 물었는데 1등이 40%에 육박한 39.3%의 최민입니다. 그리고 여기 3명 나왔잖아요. 한민수 21%. 여기도 순위권 안에 들어가요. 3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성윤이 10% 나오는데 이 정도로 종합해 보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지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8월 초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한판 세게 붙겠다. 지금 그렇죠.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도 뭐 나온 게 있어야지 우리가 들은 게. 그러니까 다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나오기 시작하면 야, 이 민주당이 정말 한판 세게 붙겠는데?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결과적으로 진짜 아까 우리 김성현 최고가 얘기한 대로 이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가 뭐 반영이 다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아직 좀 기다려보자는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 뭐 말 그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가버린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물증 하나도 없이 그냥 뭐 김민석 총리는 후보는 약간 좀 한 발 빠지는 셈이죠. 아니 꼭 내가 누구 지지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우려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김민석한테 뭐 아무것도 없네라고 오히려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본인한테 더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만약에 객관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증거를 제시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또 그건 또 달라질 문제긴 하니까 하여튼 뭐 오늘 저도 여론조사 꽃 조사는 봤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결집을 방해하면서 우리 편의 결집을 더 이끌어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는. 정당이랑 대통령 여론조사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여론은 40 소폭 빠지고 빠졌어요. 처음으로 40%가 됐고 네.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대통령 청와대에 주는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여론조사 꽃처럼 오늘 나와야지 그래야지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높게 나와야지 야 단일화할 필요 없어 가는 거고 어떠한 여론조사에는 정청래 후보자가 정청래 전 대표가 더 높게 나오면서 김민석 송영길을 합치면 또 정청래랑 같은 수치로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단일화 논의가 되는데 여론조사 꽃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면 김민석은 자기 갈 길 가겠죠. 근데 단일화는 지금 선호투표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선호투표가요. 1등, 2등, 3등을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 쓰지 않으면 투표 완료가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는 송영길
송영길 후보가 있는 것이 김민석 후보한테 훨씬 유리해요. 훨씬 유리하지. 네, 그래서 단일화는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네. 오히려 그 선호 투표제 때문에 지금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네. 왜냐면은 정청래를 지지하는 분들은 2등을 송영길을 찍을 수밖에 아, 없거든요. 네. 3등을 김민석 후보를 놓을 거고 그러면은 이러다 내가 될 될 수 수도 있는데 나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그것도 여론조사 다 돌렸네요. 예. 김민석을 지지하는 경우에 선호로 1위가 송영길 68, 정청래를 지지하는 경우에 그 다음 선호 1위가 송영길 20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2등 할 수도 있어. 네. 이렇게 나가면 만약 정청래가 1등 한다면 그 얘기 꼭 해야 돼요.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우리도 해야 홈페이지를 돼요. 참고해 아니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저게 다 화면에 띄우기 때문에 예. 띄우면 상관없대요. 네. 근데 이거 맞아 이건 얘기해도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꽃은 좀 저희가 내일이나 다시 한번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주말에 저희 집에 계시는 개딸 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한번 여쭤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일반 당원도 아니죠. 또 권리당원도 아니에요. 투표권도 없으시죠. 보니까 왜 그러냐 이제 자기는 내고 싶은데 이게 연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데 많으셔요 그런 분들. 많으시대. 그래서 내가 엄마는 도대체 요즘에 누구 응원해요? 내가 물어봤어. 김민석을 응원하신다더라고. 아하. 김민석과 송영길을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호남권에 계신 일반 당원들의 표심 중에 일부는 근데 우리 어머니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네. 약간 그러니까 강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거든 이제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정청래는 이제 아주 그 평가하기 어려운 정도의 아주 그냥 그 평가 이하로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한테 보통 이렇게 당원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보면. 그래도 김민석 총리가 그래도 조금 유리하나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측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사실. 예, 양측의 뭐 인사들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제가 느낀 분위기는 네.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김민석 송영길 연합 쪽이 앞서고 있는데 맞아. 근데 김민석 쪽은 쫓기는 분위기. 그래서 정청래는 거의 다 잡았다는 분위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추세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추세가 지속이 되면 아직도 한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많이 듣던 이제 뭐 추세인데. 이번 주부터 하긴 하는데 시감이 들어요. 어디서. 그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장 같다. 근데 뭐 아무튼 지금 추세면은 좀 위험한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하여튼 뭐 지금 김민석 캠프에 계신 분 얘기를 내가 들어봤는데 최근 들어 처음에 이걸 경계를 많이 했대요. 김민석 후보도 이 정원호 사례와 잠깐 지난번에 뭐 하나 또 있었는데 민주당이 친 게 하여튼 뭐 정원호 캠프 사례를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해서 후보가 굉장히 그런 광팔로 오거나 일하지 않으면서 뭐 규모만 커지는 이거 굉장히 경계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최근에 약간 김민석 총리가 좀 잘 나왔었잖아요.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광팔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야. 캠프에. 그래서 이거 약간 망조가 드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그 안에 계신 분도 하긴 하더라.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보겠습니다.